이 지금 자리를 좀 마련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뭐 방법 중에 가장 그 효과적인 게 뭘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이제 실제로 공부했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부할 때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 일하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최대의 고효율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맨날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다행스럽게 좀 이런 시국인데도 좀 마음이 더 불안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이었기 때문에 수험생의 마음을 좀 제일 잘 아는 친구여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여러분들이 막판에 공부하는 어떤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개를 한번 다시 할 건데 연고대를 동시에 합격한 김준범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마이크를 잡고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작년에 전 사실 2년 준비했거든요, 편입. 근데 작년에 붙었고 작년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랑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랑 둘 다 합격하고 지금은 연세대 경영 다니고 있는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좋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좀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이런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약간 진짜 붙었던 선배들의 얘기가 너무 필요했었고 그리고 제가 붙으면은 반드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를 계속 김영 다니신 분들은 몇 달 전에 저를 한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때는 약간 좀 본질적인 논술 노하우 관련해서 왔었는데 지금은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사실 오늘의 목표기는 한데 그 전에 오늘 좀 제가 전달해 드렸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좀 전달을 우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얼마 전 고대 때문에. 그죠? 좀 너무 양심 없게 잘랐더라고요. 웃음을 잃었어 지금 다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부담스럽죠? 이 분위기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냥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안 그래도 바늘구멍인데 편입이 정말 기존의 경쟁률 다들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아무리 낮아봐야 38대 1 막 이랬는데 맞아. 지금 그만큼 줄여놓으면 한 60대 1 이상은 갈 거라는 얘긴데 뭐 100대 1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100대 1 근데 심리적인 어떤 부담이. 근데 사실은 38대 1이나 100대 1이나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왜냐면 38명 중에 1등 하는 거나 100명 중에 1등 하는 거나 어려운 건데 한 가지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1등이야.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돼. 이런 게 애초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막 40명 몰리는 한 명 뽑는 뭐 과에서 그걸 비집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할 때 부담이랑 그냥 지금의 부담이랑은 좀 저는 그러니까 같지 않겠지만 분명히 같지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큰 차이는 없다라고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충을 좀 하자면 이제 끊어서 미안한데 보충을 좀 하자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야.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대 평가라서 보이지 않아요. 난 나만 보이잖아.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첨삭할 때 여러분들 글만 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인 거지. 결국에는 뭐 차이를 못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30대 1이나 100대 1이나 사실 그 허수들은 내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지? 네. 아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인문계 같은 경우 다 인문사회 논술이시죠? 같이 지금 통합되어 있어요. 지금 경제경영 합쳐서 11자리 열렸더라고요. 그 고려대는 일반 편입. 학사 편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숨통이 그래도 튀었지만 일반 편입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데 본인은 일반 편입이죠? 저도 일반 편입이었습니다. 네. 너무 미리부터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분명히 경쟁률이 정말 미친 듯이 솟진 않을 거예요. 다른 슬롯이 많이 안 열렸다는 얘기는 그거를 할까 말까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애초에 지원도 안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고 실제로
45대 1이나 60대 2나 100대 1이나 사실 체감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제가 오늘 약간 들어가시기 전에 어떤 거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 말씀드릴 건데, 제가 원래 그거를 자료로 준비를 해서 제가 교수님께 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제가 편입할 때 가지고 있던 자료가 없어졌어요.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자료는 못 가져왔고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료가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래서 좀 오늘은 여러분 그 좀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파이널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파이널에 지금 대략 2, 3주 남았나요? 2, 3주 동안 뭘 준비하시면 가장 좋은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자 파이널을 준비하는 방식은 사실 다 달라요. 여기 중에 공부 원래부터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각자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막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번에 이제 다른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였죠. 그 학사 편입학한 분이랑도 같이 한번 토크쇼를 했었는데, 그분이랑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건 뭐냐면 파이널 한 달 동안에는 그 학원에서 푸는 거 말고 새로운 문제는 풀지 마세요. 마치 그거는 수능을 보는 고3들이 수능 한 달 남기고 매번 새로운 모의고사만 딥답 풀고 거기에 대한 오답 노트는 안 하고 그게 왜 틀렸고 뭐가 부족한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딥답 새로운 모의고사만 푸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논술과 수능 같은 거에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체감하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약간 투입하는 시간도 여러분들은 막 10 to 10 하시진 않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 10시까지 이것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시험이고, 근데 수능은 그래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논술이 그 정도 시간만, 그러니까 10 to 10을 안 해도 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냐면, 논술은 대학별로 관통하는 본질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도 되게 머릿속에 너무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건, 고려대학교 제시문을 보면 무조건 개인 대 사회거나 개인 대 공동체거나 아니면 공익 대 사익이거나, 처음에 읽을 땐 그렇게 안 보여. 근데 읽고 나서 잠깐만, 그 프레임을 다시 기억하고 나서 다시 읽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보이는. 좀 고려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약간 고려대학교 보면 막 우린 민족고대 이러잖아요. 민족고대 맞아요. 그 민족이랑 개인을 되게 비교하고 싶어요. 고려대는 진짜 항상 그랬어요. 약간 이변이 있었던 때가 한두 번, 저는 연습 문제 풀었을 때도 밖에 없었던 것 같고, 정말 항상 그랬고, 연세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약간 뭐 개인 대 공익 막 이런 건 다 됐고, 그냥 너가 개인으로서 분석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지문을 잘 이해하고 비교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세대는 명확한 대결 구도라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비교에 신경을 쓰셔도 돼요. 사자 비교가 어렵잖아요. 사자 비교가 상위 개념들을 여러 개를 잡아야 돼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시기 전에도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풀 게 아니라 파이널 여기서 하시는 것만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루에 몇 개 정하세요. 기존에 예를 들어 이 파이널 기간 전에 한 20개를 예를 들어 풀었었다, 논술을. 그러면 파이널 때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존 거 뭐 2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서 총 3개를 나는 일주일 동안 리뷰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백지예요. 그냥 A4 용지 그냥 새 거 갖다가 이면지 갖다가 여기서 아무런 컨텍스트 제공하지 말고 여기서 발견한 자신의 실수한 점들을 다 쓰세요. 어차피 자기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러하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정제하지 말고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까지 실어서 쓰면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 개념을 너무 뻔한 게 있었는데 다른 걸 잡았다.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쓰세요. 왜 이걸로 했지? 이 멍청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요. 그냥 스스로에 대한 메시지를.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이따가 시험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같은 거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질문을 받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이따만한 책 가가지고 다시 읽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여기 만약에 2번째 하시는 분이나 N번째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정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 가면은. 거기 가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원칙을 기억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거기서 두꺼운 책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면 안 돼요. 혹은 나 이거 기존에 제일 잘했던 거, 제일 못했던 거 하나만 들고 와서 거기서 읽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실수한 내역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몇 개를 리뷰하겠다라고 정하시고 이거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이 주신 첨삭 피드백 한 줄 한 줄 다 읽어가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풀었을 때 그걸 푸는 동안 실제 그 쟀던 100분, 100분이면 100분, 120분, 120분 풀었던 동안 내가 어떤 사고를 통해서 이거를 풀고 있었는지를 좀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잘 쓰실 때 아무래도 지금 배웠으니까 지금이 가장 잘 쓴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가정이긴 합니다만 지금과 비교했을 때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뭐였나? 왜냐면 가르쳐 줄 때는 내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막상 종이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내 스스로 쓰지 못하면 난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내가 리뷰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잘못한 걸 쓰는 거예요. 잘못한 걸 쓰고 그 다음에 아마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한 페이지로 부족하실 거예요. 반복적인 거 다 쓰셔도 돼요. 오히려 반복돼도 다 쓰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면 그만큼 얼마나 똑같은 실수를 나는 반복하고 있었는가가 보이거든요. 이걸 다 쓰실 거예요. 그럼 얘가 한 페이지라 치고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 유형이나 대학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리뷰를 하시면서 느꼈던 그 대학마다 관통하는 핵심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제가 지금 말했던 고려대는 공동체 대 개인, 공익 대 사익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구체적인 형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프레임으로 보면은 공익 대 사익이에요. 개인 대 사회예요. 근데 걔네들의 문제 자체를 보면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진짜 물어요. 연세대는 여러분 의견 궁금하지 않아요. 걔네는 진짜 여러분 개개인한테 궁금해하는 거 없어요. 연세대는 진짜 약간 뭔 대학에 이렇게 학생한테 관심이 없어 싶을 정도로 없는데 고려대는 진짜 많아요. 약간 작년 기출문제혹시 이미 풀었나요? 작년 거를 이제 파이널 기간에 만약에 풀게 되시면 느끼실 거예요. 대놓고 내가 바라는 사회상은 뭐야 이렇게 묻네. 약간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고려대는 그냥 어느 정도는 질문이 뭐에 대한 거라고 예상하고 들어갈 만큼 고려대는 물어보는 게 명확해요. 다만 물어보는 게 명확한 만큼 여러분들의 생각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게 막 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글을 몇 개 주고 사회의 이익을 옹호하는 글을 몇 개 준 다음에 어떤 걸 더 우선시해야 되냐라고 물으면 되게 뻔한 질문 같지만 그거를 제시문에서 클루를 찾아가지고 나의 의견인 마냥 덧붙여가지고 글을 일목요연하게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프레임을 눈에 딱 씌워놓은 채 그걸 바로 보고 이해하면서 쓸 수 있는 사람이랑 그 노하우가 없이 그냥 처음부터 읽어보지 뭔지 모르겠다만 그냥 해봐 이런 사람이랑은 스타트부터가 달라요. 그리고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면 제가 진짜 당황했던 것 중에 보통 고대가 몇 분이었죠? 80분이었는데 60분. 그죠? 80분. 갑자기 줄인. 네. 제가 아마 근데 제가 그게 작년일 거예요. 파이널 기간 중에 갑자기 발표를 네. 그게 제가 작년인가? 제가 합격한 해가 그럴 건데 저는 분명히 교수님이 시간이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잊은 거예요. 그리고 저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난 80분인 줄 알았는데 60분이네?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당황했어 솔직히. 그래서 큰일 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고려대가 뭐라고 나올지는 아니까 그래 그냥 내가 나의 포커스는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핵심만 딱 짚었다면 단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겠다. 문법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가겠다. 그냥 일단 완성부터 시키겠다. 라는 마인드로 그냥 썼어요. 이따가 마인드셋 얘기할 때 체크리스트 얘기할 때 이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거
대학 유형별로 지금 경희대 준비하시는 분들 뭐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다 유형별로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다 쓰셔야 돼요. 우리가 경희대가 없어졌어요. 경희대 없어요? 응. 오로지 연구대야. 오케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예, 이제 포커스가 분명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다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길 이렇게 지나가다가 연세대 논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예를 들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하면 1, 2, 3 다 나와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누가 고려대학교 논술에 주의해야 될 점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만약에 일주일 남았는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솔직히 말하면 떨어져도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그렇잖아요. 38명에서 40명, 최대 100명 중에 1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 파이널 기간에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겠어요. 미리 이런 언더스탠딩이 다 있어도 막상 가서 조금 당황하고 재시문 조금 어렵고 이러면은 재시문은 시간 안에 다 쓸까 말까인데 이거를 좀 미리 진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에 딱 종이 3장 들고 왔어요. 이거 제가 실수한 거 다 적어놓은 거 1장, 이거 유형별로 정리해놓은 거 1장, 그 다음에 다른 1장은 제가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 가장 잘 쓴 논술 답안. 그 교수님께 제가 진짜 많이 까였지만 진짜 많이 까였는데 딱 하나 중간에 요 표현만 고치면 나머지 퍼펙트, 약간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근데 가져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무슨 짓을 해놨냐면 제가 그거를 막 파헤쳐놨어요. 왜 이게 가장 잘 썼는가. 그래서 교수님이 피드백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줄 이렇게 써놨으면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잘한 것도 여기다가 굿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굿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부분만 쓰면 돼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 굿 써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굿 옆에다가 땡땡 하고 이게 왜 잘 쓴 부분인지를 쓰세요. 옆에다가.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되게 마음에 드시면 나 very good 이렇게 쓰세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못한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쓴 거가 뽀록이 아닌 게 중요해요. 아, 저것도 좋다. 내가 잘 쓴 걸 왜 잘 썼는지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 그것만 가져가셔야 돼요. 그것만. 그렇지. 이렇게 3장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3장을 하루에 앉아서 10시간 동안 쓸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파이널 기간에 베스트 버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잘 썼겠다 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이미. 그러면 얘는 됐고 이거 2개. 그게 있다면 이유를 이제 쓰기 시작하세요. 근데 얘네들은 아까 말했지만 하루에 몇 개씩 분량을 정해서 보세요. 왜냐면 논술 하루에 10개씩 쓰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랑 같은 원리인데 안 보여요. 글이 안 보입니다. 어디서 잘했고 어디서 못했는지가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냥 사람이라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분량을 정하시고 저는 2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첫 해 5개월, 두 번째 해 2개월 이렇게 준비했어요. 총 7개월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면 엄청 길죠. 그렇죠. 제가 24개월 준비한 건 아니고 7개월인데 제가 막 처음에는 첫 해는 학교를 병행하고 두 번째 해는 제가 인턴십이랑 병행하고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촉박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쌓여있는 지금까지 푼 연습 문제가 저는 4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모두 다 2번씩 봤어요. 파이널 기간에. 하루에 3-4개 정도씩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딱 1번 쓰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얘도 3번쯤 썼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자체를? 네, 요 두 개를 여러 번 썼어요. 왜냐면 처음에 쓸 때랑 두 번째 쓸 때랑 생각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이널 기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시험 당일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갈 거냐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근데 무엇보다 이거는 양으로 밀어치기가 아니에요. 논술은 진짜. 정말 노하우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논술 합격생들한테 물었을 때 연세 논술 보통 어떻게 공략해라고 물었을 때
바로 대답이 안 나온 사람은 없어요. 뭐 무슨 대답이든 나와요. 본인만의 노하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그 논술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고려대를 어떻게 잘 쓰는가에 대한 특강을 하면 지금 당장 2시간 할 자신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제가 논술이 저도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차이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널 준비 기간에는 이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요거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각 문제마다 상위 개념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수업 듣고 나서 아 맞다 저게 있었지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 버전업을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각자의 잘못, 각자의 실수와 각자의 잘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과 스스로가 파악해서 쓰는 거는 완벽하게 질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이해하는 거. 네. 그리고 여기에 그 상위 개념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려대 이렇게 써놓고 무슨 짓 하느냐 여기다가 무슨 짓을 이렇게 했어? 특징 이렇게 해놓고 제가 블랙 포인트를 엄청나게 적었어요. 뭐 보통은 개인 대 사회 대결 구도고 나의 의견을 물으나 근거 자체는 분명히 제시문에서 나와야 하며 제시문 자체에서만이 아니라 뭔가 나의 어쨌든 유니크한 생각도 좀 더해진 것처럼 잘 프레임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막 엄청나게 써놓고 그다음에 여기다 상위 개념을 이렇게 해놓고 그 뭐 개인, 사회, 공동체 등등부터 형평성, 공평성, 민주주의, 무슨 주의 다 썼어요. 무슨 주의가 되게 많아요. 그 개인 대 사회가 반드시 그 철학,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공공선에 관한 논의 말고도 그 경제적인 논리가 공동선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개인을 우선시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많아요. 반드시 그냥 뭉뚱그려서 공동선 이게 아니고 경제학에 있어서의 공동선, 사회학에 있어서의 공동선, 뭐에 있어서의 공동선. 아무래도 얘네가 한정된 그 대결 구도에서 뻗어 나가려면 다른 주제와 접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분야에서 접목할지는 모르나 고려대 학교의 주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네를 쭉 관통하는 하나의 팀은 개인과 사회의 대결 구도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누가 물었을 때 그냥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이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되면 고려대 논술 그냥 가서 보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정말 글을 어떻게 쓰냐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되게 중요해요. 아, 너무 좋다. 연세대 상위 개념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연세대는 정말 4자 비교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4자 비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3자 비교를 가끔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4자 비교를 잘하면 3자 비교도 기본적으로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4자 비교가 훨씬 어렵고 상위 개념을 잡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트릭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A, B, C, D가 있으면 뭐 A, B, C, D를 묶고 그다음에 각각을 비교할 수 있지만 A, B, C와 D로 묶고 뭐 B, C, D와 A로 묶고 이렇게 되게 묶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여기 연세대 다 써놨습니다. 밑에다. 그리고 각각이 언제 유리한지도 다 써놨어요.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비교를 할 때 이렇게밖에 지금 못 나누겠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읽었는데 3대1로는 내가 못 나누겠어. 당장 안 보여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A, B, /CD 한 다음에 여기다가 2개밖에 안 보일 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니를 블랙 포인트로 찍어요. 이렇게. 넥스트 스텝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패닉해요. 제가 첫 해에 시험장에서 어땠냐면 고려대에서 원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원고지 너무 작다. 이렇게 있으면 상, 위 원고지 칸. 네, 이렇게 쓰다가 제가 막판 30분이 된 걸 몰랐는데 아직도 800장가를 더 써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진짜 이렇게 썼어요. 진짜 개발 그래. 네, 좀 그렇게 썼어요. 이거는 나 같아도 안 뽑겠다 싶을 정도로 썼어요. 당연히 광탈했죠. 근데 이 패닉이 어디서 오는 거냐면 제가 첫 해에는 이렇게 준비 안 했어요. 안 했고 그만큼의 이해도도 없었으며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도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파이널에 준비하실 게 있다면 시간 분배입니다. 이거 진짜 나도 얘기 안 해주는 거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널 기간에 이제 이거 푸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만의 루틴이 있어요. 글을 쓰는. 어떤 분들은 제시문을 처음부터 읽으면 논제를 읽고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바로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제시문을 다 읽을 땐 아무것도 표시 안 해.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그 다음에 논제를 읽으면서 혼자 좀 고민하다가 다시 제시문 한번 돌아가서 중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다시 한번 읽은 다음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타입이었냐면 전 논제를 먼저 봐요. 그리고 논제에서 분명히 논제를 읽으면 어떤 상위 개념을 잡아야겠다는 감이 와요, 보통은. 그러면 그 상위 개념어들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들을 머리에 염두하고 제시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핵심 문장이 있으면 줄 긋고 상위 개념으로 쓸만하다라고 싶으면 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러고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저는 백지에 여기 그 빈 부분에다가 저는 아웃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립니다. 앞에 서론 뭐라고 쓸 거고 본론 몇 문단으로 뭐라고 각각의 핵심을 구성할 거고 결론 뭐라고 할 건지를 다 핵심 아이디어를 다 써요. 그 다음에 저는 글을 한 큐 했습니다. 쭉. 그리고 저는 파이널 준비할 때 예를 들어 주어진 시간이 실제 100분이라면 전 항상 80%만 썼어요. 저는 항상 100분 중에 100분을 써도 되는데 전 항상 20분 남기고 80분만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1시간이니까 한 50분에서 45분에서 50분 45분 잡고 연습하시는 거 필요해요. 45분에. 그래, 오늘도 현장에서 1시간 동안 글을 써야 되는데 70분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가면 패닉합니다. 불가피해요, 솔직히.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뭐 해라 할 때 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본인 그 확인도 해야 되지. 뭐 중간에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한번 가야 되지. 솔직히 긴장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저는 합격한 그 작년 고려대학교 논술에서 저는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진짜? 네. 근데 저는 시간이 그러고도 3분 남았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항상 넉넉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시간 안에 글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건 개인마다 스타일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논제 읽고 제시문 읽은 다음에 아웃라인 짜고 그 다음에 글 한 큐에 쓰는 사람들, 만약에 이렇다면 저는 시간 분배가 30초에서 1분, 제시문 읽는 거 한 10분, 그 다음에 아웃라인 짜는 거 한 10, 또 한 10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몇 분 남았어? 20분? 맞나요? 20분? 2, 30분? 글 한 큐 쓰는 거 20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내가 평소에 어떻게 쓰고 있나 보세요. 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가장 오버되는 부분이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줄이겠다고 하면 절대 안 줄여져요. 왜냐면 내가 그때그때 이 뒤에 있는 부분 글 쓰는 걸 조금 빨리 쓰지 뭐, 아웃라인을 좀 빨리 짜지 뭐, 이러면서 계속 뒤로 미루거든요. 내가 줄여야 되는 그 부담감에.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줄여집니다. 뒤에 가서는 미리 줄이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파이널에서 반드시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 둘, 셋, 넷 이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파이널에 들고 들어가실 건 자, 요거. 예, 있어요. 1, 2 있어요. 3 이렇게 들고 들어가세요.
김영 편입에서 준 거 이렇게 파일에 엄청나게 이렇게 쌓아두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안 보이네. 하여튼 저는 항상 진짜 무겁게 들고 다녔거든요. 아 진짜 의미 없어요. 그냥 당일날 그러면 어깨만 무거워요. 딱 종이 3장만. 다 필요 없어요. 가방 엄청 큰 거에 그냥 3장 딱 넣어놓고 여기 초콜릿 하나 딱 넣고 신분증이랑 수험표 딱 넣은 다음에 그냥 가세요. 아주 좋네요. 어차피 그 이상 볼 시간도 없고 볼 정신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 두꺼운 책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넌 아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너무 좋다. 아 진짜요. 근데 그렇게라도 마음을 좀 이렇게 띄워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실제로 그래요. 거기 가서 두꺼운 책 보고 있는 애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붙어요? 거기 그제 와서 그러고 있는데 준비가 안 현실적으로 돼.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쭉 스캔하세요. 쭉. 두꺼운 책. 니네 아웃. 그러면 이 방에서 쟤랑만 싸우면 되겠다. 약간 이러시면 돼요. 자신감이 진짜 중요해요. 자신감이 진짜 정말 기고만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준비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의 기준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어 있는 애들이 보이면 과감하게 내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째끼고 나는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에만 충실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하는 것 자체가 기선제압일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총체적인 정리이자 사실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총 얼마나 걸렸어요? 3번 하는 동안. 저 한 2주 걸렸던 것 같아요. 2주. 2주. 최소 2주 걸렸어요. 최소 2주.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조금씩. 무조건. 진짜 이게 써놓고도 볼 때마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기록하면 더 좋은데 이런 계속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고 시험 하루 전날은 이따가 우리 시험 얘기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다음 얘기 넘어가도 되나요? 그럼요. 네. 전에 하나 더 보충하자면 선생님이 준범이를 1월 달부터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1월 달에 항상 연고대 합격하는 친구들은 논제를 그냥 기계적으로 몇 개를 푼다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1월 달에는. 근데 내가 들으면서 소름이었던 게 나는 이 친구가 40개를 푼 줄을 몰랐어. 근데 40개야 그게. 연고대를 붙는 친구들이 통상 40개는 풀어야 그러니까 1년에 52주인데 너네가 1월 달에 시작하면 중간에 중간기말 보고 빠지고 어쩌고 하면 한 40개 나온다. 1월에 시작하면 사실 붙을 확률이 높은 이유가 너네가 1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횟수가 많아서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1월에 시작한 모든 친구가 붙지 않는 이유는 그냥 그때 풀고 끝나기 때문. 이 짓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복습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 40개라고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 40개 진짜 넘었던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했는데 40개. 아니 왜냐면 오면은 그날 푸는 것도 있지만 숙제로 해오세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포함하면 40개 훨씬 넘을걸요 아마. 근데 제가 이것도 대략 수치인데 40개는 확실히 넘는 것 같고. 그럼 첫 해 조금 자료가 많았을 것 같아요. 한 6개월 그쵸, 좀 네. 이상. 근데 저는 첫 해 준비했던 자료부터 다 다시 봤어요. 그렇지. 쭉 다 다시 보고. 그러니까 지금 한 11월에 시작한 친구들이 있어. 예. 그 친구들은 내가 봤을 때는 논제 양이 한격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 2주 남은 사이에 이게 정리할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친구들은. 예. 그리고 사실 베리굿도 없어. 아. 이게 없는 거야. 1번 가져갈 게 없어서 예. 파이널 기간 안에 저걸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나의 베스트를 끌어올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파이널 때 우리가 수업이 주중에 한 번씩밖에 없잖아. 지금 3주 동안. 토요일, 목요일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지나간 못 들었던 심기일전이나 세미파이널, 세미실전 이런 걸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 저 정도 분량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논제 40개 정도는 있는 상태에서의 이 내용들이 나오죠. 안 그럼 그 포인트가 안 나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가끔 가다가 얘는 뭐했지 했는데 붙는 애도 있긴 해요. 아주 가끔 가다가 근데 그거에 베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에 베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배팅은. 네. 그런 베팅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다 쓰신 시간과 돈이 얼만데 그런 데다 베팅할 수는 없고 혹시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이널 기간을 그러면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진짜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베스트가 완벽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중에 베스트면 돼요. 핵심은
나의 최고를 가져가겠다는데 그 최고라 함은 나의 장점들이 정확하게 부각되어 있는 것들이 뭔지를 알기 위함이지 최고 다른 친구들 비교했을 때 내가 더 기존에 잘 쓴 걸 가져간다 해서 내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분들이라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절대적인 경험의 양이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그만큼 개인마다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작문 실력이에요. 내가 늦게 시작했어도 내가 글에 자신 있으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겸손하게 내가 지금까지 실수한 거 어떻게 유형 파악해야 되는지 다 해서 이해하고 가겠다 하면 하실 수도 있어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도. 근데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진짜 이 생각은 못했어. 잘못한 거 쓴 거는 생각을 못했고 그냥 애들한테 강조했던 건 상위 개념만 정리해라였는데 이건 진짜 잘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재밌어서 했어요. 왜냐면 스스로 까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약간 글 잘못 뭐 단어 잘못 선택했다든지 뭐 5점 이탈했다건. 예, 아니면 문장 구조가 완전 이상했다든지 뭐 비교 기준을 잘못 잡았다든지 상위 개념과 이상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제가 쭉 나열하고 제가 심심해서 뭐 해봤냐면 한창 이거 하다가 엑셀에다가 쭉 쳤어요. 그리고 정렬한 다음에 차트로 만들어서 봤어요. 이렇게 뭐가 제일 비주얼적으로 큰가 제일 막 실수들.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컸던 거는 그 상위 개념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저의 해결책은 딱 그냥 그거였어요. 해결책 상위 개념화가 딱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된다. 그냥 편하게. 그냥 핵심을 딱 터치하는 이상 만들어도 돼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만들어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넘어가기 전에 그 시험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연대는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연대를 못 썼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1차를. 우리 그 전에 얘기했거든. 고대 끝나고 나서 자신의 찬 목소리로 나에게 시험을 브리핑했어. 야,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봤다. 쫙 얘기해. 잘했어. 이러고 끝났는데 연대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고대 끝났을 때와 그 목소리 톤도 일단 다르고 그냥 뭐 그랬어요. 뭐 깔끔하게 그냥 버리는 걸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대하지 말라고까지. 네. 왜 그랬냐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대는 통계가 나옵니다. 차트를 주고 야 너네 이거 상관관계 분석해. 제시문이랑 접목해서 이게 함축한 의미가 뭔지 다 말해봐. 약간 이래요. 근데 진짜 웃긴 게 가끔 통계학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통계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보통 상관관계들이 그렇죠.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어지는 관계인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차트를 이렇게 줬어요. 변수가 3개나 됐는데 이게 논리적인 사고를 3, 4번을 쭉 이어야 무슨 하나의 결론식이 나오는데 제가 아웃라인을 쭉 짤 때 이 단계에서 아웃라인 쭉 짤 때 그래 이런 관계가 있구만 이러면서 막 블랙 포인트를 쫙 썼어요. 그러면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거 반대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때는 분명히 좋은 거였어요. 그 통계적인 함축의 의미가 좋은 의미였어. 뭐 이게 사회의 무슨 정책혁을 관한 거였는데 뭐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서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게 올라가면 무슨 세율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또 제시문에서 추출할 수 있었던 부정적인 얘기예요. 거기서 제가 약간 패닉이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향성이 뭐냐면 이게 한국 교육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나도 맞고 쟤도 맞을 수 있는데 다른 해석이 있으면 내가 틀린 것 같아.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제가 붙은 거 보면 그냥 오히려 어쨌든 그 분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추론 자체가 1스텝, 2스텝이 아니라 3스텝 추론이었어요. 통계 변수가 3개였는데 그 3개 중에 그 차트에 있는 변수가 3개였는데 왜 이런 그래프 있잖아요. X축 하나 있고 Y축 2개 있는 거 이렇게 양쪽에. 너무 얘기해주지 마. 얘네 문제 풀어야 돼. 괜찮아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푸실 거니까. 어차피 해답도 있을 거니까. 네. 근데 그거랑 그 중에 하나의 변수랑만 연관된 다른 변수도 있었는데 그 4개를 약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난감했어요. 근데
그냥 꼭 명심하실 건 동시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나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더라도 그냥 일단 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면 믿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연세대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에요. 정말 연세대는 저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다른 해석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겠지라고 저도 자기 의심을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교수님한테 전해서 아 교수님 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연세대는 괜찮습니다. 뭐 저 위로해 주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되는 대로 되는 거죠. 뭐 이러고 집에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 괜찮더라.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좋네요. 시험장 얘기로 넘어갈 거죠? 네. 혹시 네. 아직도 그 합격했을 때 통화했을 때가 기억이 나서 그런 전화를 좀 올해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기대하지 마세요 했는데 전화 오면 이제 내가 벌써 심장이 두근두근. 왜 전화한 거지? 설마? 너무 좋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되게 얼떨떨했어요. 그때 붙었을 때. 내가 그 전화를 받은 장소도 기억해. 설이었거든. 아 맞아요. 설이었어요. 설이었어. 진짜 늦게 나오지 않아요? 결과? 너무한 것 같아요. 잔인해. 너무 잔인하죠. 2월 달에 주는 게 어딨어. 3월 달 입학인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근데 편입학 자체가 너무하죠. 45대 1이 뭐야. 진짜 거기다 거의 더 줄였어요. 양심 없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예. 뭐 시간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막상 시험장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시험장 얘기는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세요. 솔직히 어땠냐? 뭐 보통 그날이 뭐 온도가 낮은 건 알겠지만 마음이 더 춥더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궁금하신 거 다 지금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릴게요. 연세대랑 고려대는 제가 다 갔었고 제가 첫 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이렇게 서강대는 편이 영어였거든요. 그리고 by the way 서강대 영어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 그날 40문제 중에 37문제 찍고 나왔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 편이 아닌데 정말 제 인생으로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중학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를 다 포함해서 처음으로 연필을 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을 정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편입 영어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 그냥 연세대 고려대에 대해서만 오케이. 궁금한 거. 먹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 있네. 시험장 얘기는 아닌데 혹시 문제를 다시 연구 분석 외에도 다시 써보고 있나요? 답안지 다시 써보기. 답안지를 다시 써봤냐고요? 파이널 이전에만. 파이널 이후에는 안 썼어요. 다시 쓸 필요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안 그랬는데 지금 논술이 그러니까 11월, 10월에 시작한 분들이 또 이럴까봐 12월엔 안 써도 돼. 막 다시 쓰기는 무의미. 막 이럴까봐 지금 걱정이. 네. 써야 돼요. 네. 근데 좀 오랫동안 했던 내공이 있으면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근데 아까 이거 정리하시다 보면 이제 괜히 하나 다시 써볼까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잘못들이 한 장에 다 나열돼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면 다시 잘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 쓰세요. 근데 이제 막 그냥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채로 다시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답을 기억해서 쓰는 거니까. 네. 한번 머릿속에 들어간 답은 고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시험장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험장? 연필이 돼요? 연필 됩니다.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 마음 편한 대로 하셔야 돼요. 맞아. 그리고 약간 전 되게 의아한 게 거기 가면은 면접은 진짜 불친절했어요. 면접은 어차피 오래 없으니까 사실 뭐 별로 그게 아니지만 사실 논술할 때는 그분들 되게 착하세요. 약간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너네들이 바늘구멍 뚫으러 왔는데 내가 너희들을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약간 이랬어요. 저는 두 회 다 그랬어요. 되게 친절하세요. 약간 저 뭐 안 가져왔는데 아이고 그럼 우리 어떡하지? 빨리 시간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빨리 이거 해결하러 가봅시다. 막 이러시고 화장실도 가겠다 그러면 그냥 다녀오세요. 그러고 되게 친절해요. 그냥 좋아요.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하세요. 뭐 반드시 펜을 써야 되고 샤프를 써야 되고 저는 이 고민하는 게 좀 불안하거든요. 저는 왜냐면 펜 쓰면 괜히 잘못 쓰면 어떡하지? 막 이러고 샤프 쓰면 샤프 썼다고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냥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불안하시면 필통 다 들고 가세요. 어차피 가방에 3장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가볍잖아요. 뭐 필통 하나 더 하는 거야 뭐. 없으신가요? 시험장? 네. 수험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네네. 뭐든지 하셔도 돼요. 불안한데. 만약에 수험생이 수험생활을 하는데 그 담배라든가 술이라든가 아니면 성생활이라든가 아씨 나 이럴 줄 알았어. 씨 닥쳐. 씨. 좀 공부를 못할 지경이라면 그걸 또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정신력으로 이겨. 이 그거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정신력으로 같은데. 이겨. 수험생이 지금 무슨 담배 술 미친 네. 거지. 자 넘어갑시다. 소. 평소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는 걸 느끼시나요? 네, 지체됩니다. 근데 그거를 깨닫는 순간 패닉이 와요. 근데 그거를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깨닫습니다. 시작하자마자 5분 후에 깨달아요. 뭐라? 벌써 큰일 났어. 약간 이런 벌써 느낌. 큰일 났어. 네. 그래서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겁니다. 반드시 완성한다. 그게 첫 번째. 완성한다. 완성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맞죠. 오늘도 많잖아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어디서 고민을 하지 않으셔야 되냐면 상위 개념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위 개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단어 선택, 그 다음에 문장 구조. 아 이걸 고민하다가 오래 걸리는구나.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서 쓰실 때도 알았어, 이해됐어. 조금 더 팬시하게 쓸 수 있는 아 그래.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고민하는 다 버리세요. 아, 그 약간 나 이해됐어. 나 왜 시간이 안 이해됐어 이제. 그 왜 그거 있잖아요. 그 공익 광고 예. 1초 빨리 가려다 인생이 빨리 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한 줄 팬시하게 쓰려다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줄이셔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세요. 그냥 민낯으로 그냥 도전한다. 네. 오케이. 그리고 팬시하게 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느려 쓰세요. 늘렸어. 굉장히 하나의 3개의 문장이 굉장히 뭔가 팬시하게 연결돼 있어. 뭐뭐 함으로써 막 뭐뭐 컴마랑 그 쉼표랑 뭐 앞에 뭐라 전지상가 뭔가 하여튼 막 그런 거 다 붙이면서 막 쓰시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머리 생각나는 대로 7살짜리 쓴다고 생각하고 쓰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A는 B다야. 네, A는 B다. 맞아요. 주어 잡고 뭐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야 돼. 아 중요하다. 재심은 가는 뭐라더라. 어. 걔 핵심은 이거다. 약간 그냥 그런 식으로. 네. 네. 연세대학교는 무조건 영어 지문이 항상 그렇죠. 영어 지심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네. 영어 지문도 나오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표 분석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풀어본 문제로 봤을 때 2,000자 정도를 항상 쓰는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시간 분배나 아니면 그 영어 지문 해석 부분에 이제 시간이 좀더 국어 지문보다 좀 오래 걸릴 수가 오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따로 노하우가 이거는 진짜 개인 차가 크기는 해요, 솔직히. 영어를 얼마나 원래부터 잘하시는 분이냐에 따라 진짜 편차가 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대학들이 아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영어를 못한다는 걸. 물론 지원하실 때부터 그 공인 영어 성적 원래 올해는 없지만 올해 근데 연대는 있죠. 연대 있죠. 예. 연대니까 연대로 얘기를 하자면 공인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내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영어 지문 속에서도 핵심을 찾기는 어렵지 않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어 지문들은 온갖 거의 형태에 숨겨서 그 메시징을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시라든가 막 되게 막 시나 막 고전 그러니까는 고전시가 예. 근데 왜 이러니 생각도 안 나네. 아, 고전시가 같은데 막 이 논술이랑 접목할 수 있는 게 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는 되게 그냥 직접 던져요. 그러니까 막 이 개념은 이런 거야. 이 개념이 탄생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인데 어떤 현상이 발견되었어. 이거는 이래서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지금까지 유명해졌어. 약간 이런 좀 되게 다른 게 빙빙 둘러서 네가 찾아가세요 한다면 영어 주시면 조금 친절해요. 그냥 던져줘요. 그래서
기본 영어 독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공인 영어 성적은 다 맞추셨잖아요. 현대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수준이라면 다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 분배에 있어서도 괜히 영어 제시문 때문에 모든 시간이 다 끌리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 영어 제시문이 생각보다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영어 제시문에 대한 내용을 생각보다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거기서 정말 핵심 상위 개념만 하고 상위 개념만 잡으면 그냥 걔에 관련해서 내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써도 그걸 벗어나잖아요. 목요일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수업할 때. 그러니까 영어 제시문을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올 때도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고 다만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영어 자체를 미리 선행 요건으로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는 터라 아마 논술에서 조금 보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거르려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들어와 보니까 아니 저는 경영학과 전공인데 도대체 수업의 60%가 완전 영어인 거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영어 수업이 정말 많아서 걔네들이 왜 영어를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알 거는 같은데 일단은 영어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훨씬 친절할 거다. 읽으면 보일 거다 라고 믿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죠. 네. 아 이때는 없었지. 네, 그 올해는 고려대가 내라고 고려대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작년에는 고려대는 아니었고 연세대만 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는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하나도 안 냈습니다. 공인 영어 성적 증빙서를 내야 되긴 해요. 근데 그거는 말해줘요. 내라고. 그러니까 증빙서는 뭐 당연히 있긴 있어야겠죠. 걔네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빼면은 나머지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 영어, 자소서, 논술 끝. 그러니까 좀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스펙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편입이.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교수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간단해요. 뭐 공모전 여러 개 이겼고 뭐 어디서 대단한 뭐 자격증 뭐 토플 만점이고 뭐 저기 매일경제 테셋인가요? 그 경제 시험 만점이고 뭐 SQL, 파이썬 막 다룰 수 있고 뭐 컴고이면 모르겠지만 뭐가 중요해요? 경영학 준비하는데 이번에 경영학이랑 경제학이라고 치면 뭐 솔직히 교수 입장이라면 뭐 그런 게 되게 메리트겠어요? 그것보다 심금을 울리는 자소서 하나가 더 좋아요. 왜 얘가 하필이면 자기 대학 대신에 내가 교수를 속해 있는 이 대학에 와서 나에게 배우려고 하는가? 얘가 와서 연구하고 싶은 건 뭔가? 얘가 여기 자체가 네임밸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걸 발판 삼아서 뭘 하고 싶은 앤가? 얼마나 뻗어나갈 수 있는 앤가를 어필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서류가 있으시면 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쓰는 수많은 활동들은 대부분은 공식적인 인증서 같은 게 없는 활동들이 많아요. 솔직히 동아리 활동하면 인증서 주나요? 물론 학회들은 주긴 합니다만 별로 솔직히 공신력 없잖아요. 그냥 지들끼리 주고 받는 거지. 아무 인증서 의미 없어요. 막 공인 영어 성적 필수로 내야 되는 거 제외하고는 좀 부담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누가 자격증 하나 더 딸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시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저는 그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그 시간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다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못 해주는 얘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 시험 잘 보셔서 잘 보신 다음에 내년 후배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좀 실천해 주시면 좋겠고 굉장히 좀 그 현실적인 얘기를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종이는 3개, 오케이. 그다음에 3번째 정리. 내가 제일 잘 나가.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김준범 학생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